안녕하세요. 조동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당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정당 정치의 파행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남북의 체제 대결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북한, 김씨조선은 완전히 실패를 했고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다는 거죠. 체제 대결에서.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제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180도로 바뀌었어요. 김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게 딱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북의 국력은 사실 비교 불가능이거든요. 경제, 인권, 과학기술, 사회적인 성숙도, 모든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 남이 북을 압도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오히려 존립의 위험에 처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이 핵심 원인이 정치투쟁에서 대한민국이 김씨조선에게 패배했다,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김씨조선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통일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일관된 실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또 친일 문제를 비롯한 근현대사 정통성 투쟁에서도 일방적으로 다시 밀렸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정치투쟁의 패배를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그렇게 패배를 했고, 이 어떤 북의 그런 정치 도전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가? 여기서 이제 정치란 것이 무엇인가? 저는 본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총괄해가지고 단일한 전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휘 감독하고 투쟁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또 이제 자원을 배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정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리더십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실패했다는 것은 리더십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에서 왜 리더십이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저는 언어가 부재했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실상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무기와 이런 걸, 물리력을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수단은 다르지만 본질은 승리를 추구하는 행위이고 기술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사용하는 투쟁의 무기는 이제 물리력이나 폭력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무기는 바로 말입니다. 말. 정치는 이 말을 통해서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 어젠다를 어떤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책과 정치 노선 그리고 조직 원칙을 제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강령, 그리고 규약, 그리고 정치 프로그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이걸 이제 당헌당규라고 말하고 이제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이며 텍스트입니다. 이 말과 텍스트가 리더십을 만드는 기본 재료여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정치는 이 말과 텍스트가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즉 이제 이런 말과 컨텐츠가 정치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일시적이거나 휘발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성, 체계성, 그리고 법률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규정되고 강제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물질화, 형상화된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내는 그런 구체적인 게 조직이 바로 정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는 정당 정치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촛불 시위 대중이 광장 정치를 선호하지만 사실 이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당 정치의 실패가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어떤 경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촛불 대중, 일반 대중들이 의회 정치,
대의 정치를 혐오하고 그 광장 정치를 선호하게 된 근본 이유가 이 정당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입니다. 가장 또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또 그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죠. 이제 그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가 말 많으면 빨갱이다 하는 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말을 배제하는 주력해온 게 보수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역으로 그 말을 앞세운 좌파 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현상의 후유증을 자기네들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라는 거죠. 정당은 컨텐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집권하는 조직입니다. 이 컨텐츠 경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일이 유권자 찾아다니면서 우리 정책은 이런 거다, 우리 노선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설명해서 설득해서 이 되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유권자는 그런 이제 그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에 소속된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정체성 그런 것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정한 정치 노선이나 정책 등을 앞세워서 실천을 해온 그런 정치인,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정당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리더십은 실은 정치 컨텐츠가 인격화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가 아닌 이 컨텐츠가 정당은 이 컨텐츠가 인격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규율 그리고 조직 문화를 갖추고 정치 리더십을 생성해내는 모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당이 실패하고 정당 정치가 실패했다는 건 한국 정당이 이 모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명백해집니다. 정치가 아니고 정치권 밖에서 그 다른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내는가 이것에 따라서 정치 리더십의 검증을 대신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안철수 같은 경우죠. 뭐 배철을 해가 성공했다. 그리고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좀 인기를 얻었다. 이게 리더십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박근혜, 홍준표 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으로 가장 많이 가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 법률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거든요. 법률가 사법시험 봐가지고 법률가를 했다는 게 정치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정당 내부에서 정치 컨텐츠로 자격을 갖춘 당원들에 의해서 정치 리더십이 검증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서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런 업적으로 정치적 리더십 검증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파행하는 근본 원인이다. 결국 정치적 능력이나 리더십과 전혀 동떨어진 인물들이 정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당의 이렇게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왜곡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권 정치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실 돈을 대는 사람이나 집단이 그 조직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이거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컨텐츠로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정당도 누가 돈 내느냐에 따라서 그 돈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주로 정당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움직여가는 이유도 결국 그겁니다. 돈을 가장 끌어들이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이런 이 정당이 정치에서 유통 거래되는 것이 정치 컨텐츠와 가치가 아니라 정책 이권이 거래되고 유통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당이라는 곳에서 공적인 가치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이권, 사적 이권이 유통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 당원에 의해서 정치 컨텐츠에 대한 검증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정당 정치에 거기서 나타난 또 현상이 정당 정치 주도 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적인 정치 주도 세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5.16으로 등장한 육사 출신 중심의 정치 군인들입니다. 둘째는 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이른바 586, 86 세력들이죠. 이 두 집단은 이념성, 조직성, 훈련도 그리고 직접 능력 등에서 대한민국 다른 집단들보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시대적 과제의 주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분명한 팩트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만큼 이제 업적도 남겼지만 정치 세력으로서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본질적으로 비정치적 집단이다. 이게 이제 바로 그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군인들은 정치를 하라는 조직이 아니라 국방을 위해 특화된 조직입니다. 원래 정치를 하던 조직이 아닌 거죠. 학생들은 그리고 이념적, 철학적으로 성숙하기 어려운 연령이나 경험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근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두 비정치적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해온 중심 세력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 한국 정당 정치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의 경우에 사실상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군인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이 대중과 만나가지고 대중들의 뜻을 조직해내고 끌어내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행정의 하루 단위였습니다. 이들의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은 당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정치 컨텐츠의 검증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핵심인 정상에 있는 청와대에 의해서 사실상 임명에 의해서 이 정치 리더십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정치를 한 적이 없고 정치적 경험이 없으니까 태극기 부대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정치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조직화할 줄을 모릅니다. 성과가 조직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정치로 닳고 나른 좌파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파들이 정말 유아적 수준의 정치 인식과 훈련들을 갖고 있는 근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남 출신의 원로 변호사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고향에서 뭐 친척, 친구 뭐 이런 분들 만나면은 그런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탄핵이나 문재인의 집권을 보면서 마치 부모님 상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우울함을 느낀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냥 뭐 저는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그런 생각을 들지 않는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걔들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고 잘 먹고 잘 살던 웰빙족들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이 왜 나오겠는가?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엘리트들이 정치적 리더로가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무 참여할 수도 없고 권리도 없었고 자기네들 의사들이 반영되는 프로세스도 없었다. 여기에 대한 불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무능한 자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가 실패하는 데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 유권자들의 불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또 이제 대표적인 정치 리더가 국회의원들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뭐 3선 이상은 뭐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 온갖 이야기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실제로는 총선 때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40%가량이 교체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통계상으로.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교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갈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3선 공천 제한하고 말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공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대교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기본적으로 밀실에서 낙하산식 공천으로 세대교체가 리더십 창출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공천 방식이 사실은 공천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니 뭐니 해서 밀실형 낙하산식 공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국의 정치가 살려면 정당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정당 정치의 주역을 만들어내고 그 주역이 재칼을 해야지 그 정당 정치가 살아납니다. 그 주역은 바로 정치 군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바로 당원이어야 합니다. 진짜 진성 당원들이 당의 핵심 의사결정권을 지고 그걸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려고 그러면 거기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면. 그리고 이 토론은 공천과 조직책 선정 등을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이 토론이 조직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사결정권이 주어지고 그래야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당원들이
정당 정치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토론이 정치적 콘텐츠가 유통되고 검증되는 이 절차이고 통로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저는 선진화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그들이 정말로 어떤 새롭게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길은 더 선진화된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을 통해서만 현재 지금 온갖 뭐랄까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좌파 세력을 이기고 건강한 정상적인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길 아닌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